안녕하세요. 연세반디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치아 돌출과 잇몸 돌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또 ASO라고 해서 돌출이 좀 심하거나 앞니 각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또 많이 안 하는 추세죠. 아무래도 치아 이동량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수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치아 돌출은 배열 현상에서 한두 치아의 앞니가 튀어나와서 뻗어져 보이는 경우, 치아 머리가 자신의 잇몸 위치보다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잇몸 돌출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분명히 나와 있긴 한데 잇몸뼈도 같이 앞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인중 부분이 많이 좀 튀어나와 보인다. 이런 거를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내가 입술을 조금만 움직여도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것도 잇몸 돌출로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치아 돌출과 잇몸 돌출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차이입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제 치아 돌출 같은 경우에는 한두 치아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다. 그 치아 위치의 배열만으로도 입술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아가 돌출됐고 잇몸이 나와 보인다고 발치를 해야 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발치 치료로도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잇몸 돌출 같은 경우에는 잇몸 뼈도 치아 뿌리의 이동에 따라서 치조골이 흡수가 되고 잇몸도 같이 천천히 후방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잇몸 뼈가 흡수가 될 때 일부의 뼈가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뾰족해 보이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약간 과증식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뼈가 불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이 막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브라켓을 사용을 하고 그 사이즈에 맞는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저희 교정을 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특히 이제 잇몸 돌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아 머리의 이동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조금 좀 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기는 방향, 위치가 좀 달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스크루라는 식립을 해서 고무줄로 당기는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메인 와이어를 여러 번 조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사를 우리가 보통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잇몸 돌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으로도 좀 더 교정 치료 기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팀적인 그런 고려 요소도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잇몸 돌출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하면은 특수한 장치를 써서 잇몸을 뼈를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아주 좋다. 그리고 환자분이 그런 것들을 작용을 하고 했을 때 교정 치료 기간 중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라켓도 예전부터 쭉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특수한 방법이 꼭 뭐가 좋은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치아 돌출과 잇몸 돌출이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거에서는 사실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물론 이제 치료 계획상에서 여러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 자체가 아주 다른 개념의 장치로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치과에 와서 현재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해당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연세반디 치과교정과 원장 백인규였습니다.